세종대왕님이 기가 막혀 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을 베낀 일본 고대의 신대문자가 현 일본어 이전의 문자였다고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한글까지 베끼다니요. 이런 일본 학자들의 황당한 주장에 맞서 BBC가 진실을 파헤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입니다. 한국어 언어학을 전공한 평범한 학자죠. 지난 봄, 일본 서부 오카야마현에서 열린 동아시아 문자 학회에 참석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발견이 나중에 BBC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만큼 중요한 것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학회 일정 중 잠시 여유가 생겨 현지 문화 탐방으로 나가오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신사 안에서는 엄숙한 의식이 진행 중이었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궁사가 하얀 종이에 쓰인 문자를 공손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가 무 나가 라라고 적힌 글자가 한글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라의 리을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나중에 BBC 취재팀에게 결정적인 첫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사장인 궁사 모리야마에게 물어보니 이것은 신대문자라 불리며 신의 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고대의 이른바 신대문자입니다. 일본의 현재 언어 이전의 문자였다고 합니다. 신대문자를 모시고 있는 이곳 나가오 신사에는 돌로 만든 정문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 돌문의 윗부분에는 한글과 거의 비슷한 신대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장 모리야마는 이 신대문자를 사실상 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돌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한글과 흡사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주민들에게 한글과 비슷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 주민은 한글은 둥근 것이 많지만 신대문자는 직선이라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참 웃기는 일이죠. 자기네가 원조라고 우기더니 김치는 기무치, 독도는 다케시마라 우기더니 이제 한글도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일본의 모습이 또 나타난 겁니다. 신사를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이 일본에 전해진 흔적이 분명했죠. 역사적으로 볼 때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고 그 원리와 제작 과정이 훈민정음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신대문자의 기원은 불분명했어요. 만약 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세계 언어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연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이 발견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제 이것은 문화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학문적 사명이 되었어요. 내가 본 것이 정말 한글의 흔적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에 전해졌는지 그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의 이 결심이 BBC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귀국 직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은 조선시대 외교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약탈당했다가 2005년 한일문화재 협상 과정에서 일부가 돌아온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그 안에서 나가오 신사의 신대문자와 한글의 연관성을 증명할 단서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박물관 서고는 역사의 무게가 실린 공간이었습니다. 문서 담당 학예사인 도민준 교수의 도움으로 세종대왕 시대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했죠. 3일간의 끊임없는 자료 발굴 끝에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직후 조선의 통신사들이 일본 사카이와 교토를 방문했을 때 한글 문서를 전달한 기록이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일본 학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소리의 원리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반영한 한글의 독창성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문서에는 일본 학자 다이라 시게토시가 한글의 원리가 신의 지혜와 같다며 당시 일본의 문자 체계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저는 이 발견을 도민준 교수에게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는 19세기에 활동한 일본 국학자 히라다 아스다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히라다는 조선의 문자학에 관심이 많았던 학자로 특히 일본 문자 개혁을 위해 한글의 원리를 연구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히라다의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히라다가 실제로 신대문자를 고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뜻밖의 방해가 있었어요. 일본 문화재청 고위관리 다카하시 켄지가 제 연구에 대해 역사 왜곡이라는 강한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는 신대문자가 일본 고유의 것이며 한글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화 침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정부가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나가오 신사와 주변 유적지에 대한 외국인 연구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내 협력자를 찾아야 했어요. 그때 도쿄대학교 한국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담당자였던 아키코 교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카하시의 방해 공작을 뚫을 방법을 고민하다 도쿄대학 한국학과 아키코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녀의 논문 동아시아 문자 교류사를 이전에 읽었던 터라 도움을 청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즉시 화상 통화를 제안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아키코 교수는 제 예상과 달리 매우 젊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그녀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곧 교토대학 고문서 보관소에 방문할 예정인데 그곳에는 히라다 아스다네의 개인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외부 연구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였습니다. 2주 후 아키코 교수로부터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어요. 그것은 히라다의 비공개 일기 일부였습니다. 1823년 작성된 기록에는 그가 가무나가라회라는 비밀 학술 단체를 조직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 단체의 목적은 조선의 훈민정음을 연구하고 일본어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라다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깊이 감명받았지만 메이지 유신 시기의 국수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무나가라회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아키코 교수의 추측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토 근교 히에이잔 산속에 있는 작은 사찰에서 매년 특별한 의식이 치러진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히라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에 흥분한 저는 즉시 일본 입국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카하시의 영향력으로 제 여권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죠. 그때 아키코 교수가 국제학술대회를 이용한 비공식 초청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고대 문자 심포지엄의 특별 초청 연사로요. 리스크가 컸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가무나가라회를 찾아 히라다의 비밀 문서를 확보한다면 신대문자와 한글의 관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연구실 조교였던 김소연에게 모든 자료를 백업해두고 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아키코 교수의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다카하시가 당신의 입국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키코 교수가 보낸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의 제자 나카무라를 만나 그의 차에 올랐어요.
다카하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예정된 학회장이 아닌 교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키코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가무나가라회의 마지막 생존 회원인 요시다 노인이 우리를 만나주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시다 씨는 교토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 시라하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의 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전통 일본 가옥이었습니다. 80대 후반의 노인은 저희를 보자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가무나가라회의 전통이라며 웃으셨어요. 요시다 씨는 다다미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히라다 아스다네의 친필 문서를 꺼냈습니다. 1824년 작성된 이 문서는 언문비고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히라다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철저히 분석한 연구서였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각 글자 옆에는 히라다의 꼼꼼한 설명이 일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그가 세계를 지배할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한글을 표현한 구절이었어요. 히라다는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과 의문학적 정확성에 깊이 감탄했고 이를 일본에 적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서 후반부에는 더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히라다는 메이지 정부의 국수주의적 압력 속에서 한글의 원리를 차용하되 이를 일본 고유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신대문자를 고안했다고 적었어요. 그는 한글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약간의 변형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요시다 씨는 이 문서가 가무나가라회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20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는 문서를 디지털화해도 좋다는 허락을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꺼내 한 장 한 장 촬영했어요. 이것은 한글과 신대문자의 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요시다 씨의 집을 나서며 디지털 카메라를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200년 동안 숨겨져 온 폭발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아키코 교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갑자기 2대의 검은색 세단이 멀리서 나타났어요. 다카하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재빨리 시동을 걸었고 우리는 좁은 해안도로를 따라 질주했습니다. 뒤에서는 검은 세단들이 계속 쫓아왔어요. 급커브를 돌 때마다 바다 절벽이 아찔하게 보였지만 나카무라의 운전 실력은 탁월했습니다. 1시간의 추격전 끝에 우리는 간신히 그들을 따돌렸어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노트북을 꺼내 히라다의 문서를 백업했습니다. 증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동시에 아키코 교수는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줬어요. 다카하시가 신대문자 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밀 작전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대문자와 한글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카하시가 나가오 신사의 신대문자, 유물에 대한 진본성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유물 조작을 시도한다는 정보였어요. 원래 문자의 모양을 미묘하게 변형시켜 한글과의 유사성을 줄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응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첫째, 히라다의 문서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전송했어요. 둘째, 국제언어학계에 이 발견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나가오 신사의 유물이 조작되기 전에 그곳으로 가서 원형을 기록해야 했어요. 하지만 다카하시는 이미 한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문화청을 통해 나가오 신사를 특별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 주요 언론에 제가 일본 문화재를 훼손하려는 한국 스파이라는 악의적인 기사를 퍼뜨렸습니다. 아키코 교수는 비상대책을 제안했어요.
오사카에서 열리는 국제 언어학 심포지엄에서 히라다의 문서를 직접 공개하자는 겁니다. 글로벌 학자들 앞에서 발표하면 다카하시도 함부로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우리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교토의 한 료칸에 은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히라다의 문서를 면밀히 분석했어요. 그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어떻게 신대문자로 변형했는지 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논쟁이 아니라 문명의 진실을 둘러싼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오사카 국제 언어학 심포지엄 시작 1시간 전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회의장 로비에서는 이미 저에 관한 소문이 파다했어요. 한국에서 온 학자가 일본 문자의 기원에 대한 폭탄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아키코 교수가 다가와 최신 소식을 전했어요. 다카하시가 직접 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발표 순서가 되자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300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 앞에서 제 연구의 핵심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나가오 신사에서 발견한 신대문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옆에 한글 자모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이 두 문자 체계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히라다 아스다네의 친필 문서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히라다의 업문비고 원본 스캔 이미지를 대형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의 세밀한 분석과 한글에 대한 찬사, 그리고 신대문자 창안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그가 세계를 지배할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한글을 표현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히라다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특히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제자해의 원리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 원리를 차용하면서도 일본적 특성을 가미해 신대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났어요. 미국 예일대 교수는 이 발견이 문자학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고, 독일 학자는 두 문자 체계의 의문학적 연관성을 지지하는 추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발표 중반, 다카하시가 갑자기 일어나 저를 향해 고함쳤어요. 이것은 문화적 침략입니다. 신대문자는 일본 고유의 것이며 당신의 주장은 조작된 것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으니까요. 다카하시 씨, 저는 이해합니다. 문화적 자부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화적 침략이 아닌 학문적 탐구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히라다의 문서는 이미 국제문서감정팀에 의해 진위가 확인되었고 탄소연대 측정 결과도 19세기 초반의 것임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문화교류는 동아시아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한자가 한국과 일본에 전해져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발전한 것처럼 한글의 원리가 일본에 영향을 준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의 과정입니다. 다카하시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청중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회의장 뒤쪽에서 한 노학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교토대학의 사토 교수였어요.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일본 문자의 역사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1978년 저는 히라다의 일부 메모를 발견했지만 당시 학계 분위기 속에서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훈 교수의 연구는 제가 오래전부터 의심해왔던 내용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 자존심이 진실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이내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카하시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발표가 끝난 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 발견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동아시아 문자 역사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고,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UNESCO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문화적, 학술적 관점에서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으로 오사카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진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세상에 드러났고, 한글의 위대한 유산이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다카하시의 마지막 표정이 걱정되었어요. 그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오사카 심포지엄 이후 BBC 다큐멘터리 팀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자의 비밀 한글과 신대문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는데 저는 학술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영국인 프로듀서 앤드류는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사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발견이라며 열정적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다카하시가 나가오 신사의 신대문자 유물에 대한 복원 작업을 긴급히 추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증거인멸 시도였죠. 아키코 교수의 내부 정보통에 따르면 그들은 48시간 내에 신사의 돌문에 새겨진 신대문자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변형할 계획이었어요. 저는 즉시 BBC 팀과 함께 나가오 신사로 향했습니다. 미디어의 존재가 있으면 다카하시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신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돌문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BBC 카메라가 돌아가자 그들은 잠시 작업을 멈추었어요. 우리는 문화재 보존 작업 중입니다. 촬영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다카하시의 부하인 무라카미가 차갑게 말했어요. 앤드류는 국제 보도의 자유를 언급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사의 제사장 모리야마가 등장했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실은 제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교수님.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의 가문은 8대에 걸쳐 이 신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이 문자의 진정한 기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무라카미가 경악했어요. 제사장 모리야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조선의 통신사로부터 이 문자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형태만 빌린 것이 아니라 그 철학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소리를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문자의 원리는 너무나 과학적이고 완벽해서 우리는 이를 신의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BBC 카메라는 이 모든 고백을 담고 있었어요. 제사장 모리야마는 자신의 사무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밀 문서를 꺼냈어요. 1446년 조선 통신사와 나가오 지역 학자들 간의 교류를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무라카미가 문화재청에 연락을 취하는 동안 저희는 서둘러 문서를 촬영했어요. 갑자기 다카하시가 수행원들과 함께 신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모리야마를 향해 분노했지만 BBC 카메라 앞에서 노골적인 행동은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즉시 촬영을 중단하십시오. 다카하시가 소리쳤어요. 앤드류는 의연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 학술 문제이며 우리는 UNESCO의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카하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UNESCO 특별위원회의 개입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고 우리는 귀중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BBC 다큐멘터리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제사장 모리야마의 고백 장면은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BBC 다큐멘터리 문자의 비밀 한글과 신대문자의 마지막 장면을 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화면 속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적 통찰이 국경을 넘어 미친 영향력의 증거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와 연구 결과가 이 다큐멘터리에 담겼습니다. 나가오 신사에서의 첫 발견부터 히라다의 비밀 문서, 모리야마 제사장의 고백까지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 여정이 40개국에서 동시 방영되고 있었어요. UNESCO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철저한 검증 끝에 신대문자가 한글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들의 보고서에는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창제 원리를 가진 문자 중 하나라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는 MIT 언어학자 로버트 피터슨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600년 전에 이미 현대 컴퓨터 언어의 논리 구조를 선취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는 오늘날 디지털 언어 처리 알고리즘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방송 이후 전 세계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하는 특별 강좌가 개설되었고,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은 한글의 구조를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 접목하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일본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토대학을 중심으로 젊은 언어학자들이 한글과 일본어의 상호 영향관계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나가오 신사는 한일 문자 교류의 역사적 장소로 제정이 되어 많은 연구자와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카하시는 결국 문화재 조작 시도 혐의로 직위 해제되었고, 모리야마 제사장은 200년 동안 감춰온 진실을 지킨 용기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어요. 아키코 교수와 저는 동아시아 문자 연구소를 공동 설립하여 문화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학문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UNESCO 는 10월 9일 한글날을 세계 문자의 날로 지정했고, 매년 이날이 되면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 문자와 문명의 발전에 대해 토론하는 국제 포럼이 열립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창제 원리는 이제 세계 언어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날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닌 인류 지성사의 위대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나가오 신사의 신대문자가 이토록 큰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일본 신사에서 한글이 신의 문자로 모셔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세종대왕께서 600년 전에 창제하신 우리의 한글. 그 과학적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에서조차 신대문자라는 이름으로 숭배되고 있었다니, 이것이 바로 한글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요?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은 국경을 넘어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김치, 독도, 한복에 이어 이제 한글마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죠. 우리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 사실. 주변 지인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감독노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